자, 블라썸 에듀 파이널 모의고사 7회차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32번 빈칸 문제부터 갈 거고 32번을 마주하는 순간 지문이 열날이 길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좀 지치는 지문이고 답을 쓰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빈칸 문장부터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빈칸 문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서 타겟팅하고 들어가자고. 가볼게. this 일단은 this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앞문장과 관련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고 됐습니까? layering, 이러한 층을 이루는 것, 층층되어 있는 것, 요소들이 층을 이루는 것이 invoked, 유발된대. 뭐 하도록? 설명하도록 유발된대. 무엇을? 빈칸을. 그러면 이렇게 요소들이 층을 이루는 것이 빈칸을 설명하도록 유도된다. 쉽게 말해서 빈칸을 설명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요소들이 나올 텐데 그 요소들이 층을 이루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됐습니까? 비교적 타겟팅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글을 읽기 전에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연결사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자고요. 보면은 초중반 부분에 for example 여기가 하나 딱 있단 말이야. 지금 지문이 길어서 두 개로 분리시킨 거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문장이 글 전체의 주제를 포괄하는 주제와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가보자. early effort, 초기의 노력인데 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야. 뭐의 본성이냐면 물리적인 세계니까 지구라고 할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구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수천 년 전에 시작이 되었대요. 됐습니까? By the time, 언제쯤이냐면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게 한 2000년 전쯤인데 이러한 노력들은, 설명에 대한 노력들은 뭐가 되었냐면 복잡하고 정교한 것이 되었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래. 뭔가 우리 지구, 우주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싶었나 봐. 됐습니까? 뭐 그게 복잡하고 정교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들은 특징 지어졌는데 뭘로 특징 지어졌냐면 어떤 욕망으로. 뭐 어떤 욕망이냐면 찾고자 하는 욕망이야. 단일한 설명을 찾고 싶었던 거야. 지구에 대한 본성을 여러 가지로 하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딱 떨어지는 뭔가 하나의 설명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모든 해프닝, 모든 사건들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피지컬 월드에서. 아,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지구의 본성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쓰면 좀 힘드니까 그냥 하나 딱 정해가지고 요걸로 모두 다 정의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설명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 예를 들어서 요 문장 중요한 문장이야. 뭔가 하나로 정리하자. 됐습니까? 세계를 묘사하는 건데 어떤 세계냐면 받는 거야. 아, 세계에 대한 묘사인데 어떤 묘사냐면 받은 거야.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 세계에 대한 묘사가 가정했대. 존재래. 4개의 주요한 화학적 요소들, 드디어 요소들이 나오네. 왜냐면 우리 타겟팅 할 때 요소들이 층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잖아. 그게 타겟팅에 대한 핵심 골자니까. 그러면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 설명이라는 게 뭐의 존재를 가정했냐면 4가지의 주요한 화학적 물질, 화학적 요소들에 대한 존재를 갖다가 가정했대. 그게 뭐냐면 earth, 흙, 그 다음에 water, 물, 그리고 공기랑 fire, 이 4개네요. 됐습니까? 불까지 해서 이 리스트, 여기 있는 리스트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언가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뭐처럼? 현대의 분할처럼, 물질에 대한 분할처럼 인식할 수도 있대요. 이거를 고체, 액체, 가스로 나눈 우리 현대의 그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보면은 흙은 고체일 거고 물은 액체고 공기랑 불은 뭐 기체일 거 아니야. 그런 거랑 사실상 비슷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소,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흙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파이어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딱히 어려운 문장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었고 이거를 하나에 적용되는 원리로 좀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온 거야. 됐습니까? 지문 더럽게 길어. 봐봐.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여겨졌는데 가지고 있다고?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장소라는 게 그들이 자연적으로 at rest 쉬고 있는, 그 자연적으로 놓여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대.
우리가 지금부터는 잘 봐야 되는 게 빈칸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 요소들이 빈칸 문장에 들어가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들의 특성을 잘 봐야 돼. 이 요소들은 원래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 장소를 가진다. 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계속 가볼까? 얼스는 토양은 우선적으로 축적되거나 혹은 밑에 있대. 뭐에 밑에 있냐면 이거를 대문자로 쓰면 지구야. 지구의 표면에 놓여져 있대. 물은 그 다음 온대. 놓여있대. 탑에 위에지. 그 지구의 표면 위에 놓여있대. 그리고 공기는 층을 형성하는데 대기의 층을 형성하는데 그 표면 위에서 대기의 층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불의 층은 대기를 둘러싼대.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여기가 표면이라고 해볼게. surface. 표면이라고 할 때 토양이 무슨 색? 요 색으로 할까? 얼스가 요 정도에 있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 물은 흰색으로 할게. 워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어?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를 둘러싸는 게 fire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쓸게 그냥 fire. 됐습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의 자리, 원래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빈칸 문장이야. 잘 봐봐. 이러한 요소들의 층을 이루는 것은 요소들이 층을 이루는 것, 요건 거 알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설명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빈칸을 설명하기 위해서야.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몰라요. 그러니까 윗부분을 읽고서 정확하게 뭐를 넣어야 될지가 사실 모르겠단 말이야. 글을 이해 못한 건 아닌데 읽다 보니까 뭐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정보는 원래의 장소를 가진다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글을 읽고 써봐 라고 한다면 이 층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이 요소들이 장소가 있다? 장소라고 하지 말고 원래의 장소가 있다? 장소가 있음 요 정도거든? 됐습니까? 그럼 뒤를 봐봐. 스톤인데 돌인데 예신 거 알겠지 이거? 돌인데 던져진 거야. 에어로 던져졌어. 공기 중으로 던져진 돌은 fell back 다시 떨어진대. 어디로? 지구의 표면으로. 왜냐면 그것은 it's a natural resting place. 자연적인 휴식 공간, 원래 놓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래.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이 공기 중에 있다가 공기 중에 있으면 던져지는 순간 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왜? 여기 표면이 원래 이 돌이 있는 곳이니까. 됐습니까? 또 볼까? flames는 화염이지, 불. 불은 lift, 껑충 뛴대 위쪽으로. 뭐 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연적인 홈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냐면 위쪽인데 대기의 위쪽이래. 그럼 불이 지상에서 나면은 이 불이 어디로 올라가? 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파이어가 있는 위치로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시 역시 사실상 무슨 얘기야? 돌이든 아니면 불이든 자기가 원래 있는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원래 장소로 돌아간다. 이 정도가 되겠지. 돌아간다. 이 층, 이 요소들의 층을 이루는 것이 유도되는데 설명하려고 유도되는데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장소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런 말 나오잖아. Natural resting place, natural home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도 보면은 특정한 뭐를 가지고 있다?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자꾸 그거에 대한 예시를 주지. 그러면은 원래의 어떤 요소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적인 예시로 돌이랑 뭐까지 주는 거야? flame, 화염까지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요소들이 층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물체들마다 원래의 장소가 있고 장소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이걸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문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볼까? 1번. 얼마나 사물들이 무거운지. 이게 무겁고 가볍고를 보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들. 요거는 안녕. 어떻게 사물들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지.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러분 봐봐. 원래 사물들은 원래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돌 같은 게 던져지면 공기 중으로 떴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원래의 장소니까.
불이 밑에서 나더라도 불길은 올라간다고. 왜? 원래의 장소니까. 그럼 이런 불이나 돌의 움직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3번.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그들의 형태를 변화하는지? 여러분들, 돌이 공기 중에 있다가 떨어지면 형태가 바뀌나? 불이 여기서 났다가 올라가면 형태가 바뀌나?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 상관이야? 어떻게 중력 나온 순간 바로 그냥 중력이 다양한 물질들에 작용하는지 뭔 소리야? 얼마나 의미 있는지, 축적의 순서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여러분들, 이 순서가 얼스 먼저 water, air, fire인데 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냥 이렇다라는 거고 원래 자리가 있다는 거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버리시면 답은 그대로 2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고 중간중간에 좀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정신 좀 잘 잡고 그 다음에 타겟팅 확실히 해가지고 지문에서 근거 끌어다가 쓰시면 정답 당연히 몇 번? 2번으로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길어서 그래. 길어서 별거 아닌데 내용은 솔직히 별거 없잖아. 근데 선지를 고를 때 타겟팅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길이 올라가고 이게 위의 문장과 연결이 안 되는 순간 좀 정답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33번 빈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쉽거든요, 여러분들. 봐봐. 연결사를 찾고 갈게요, 여러분들. 없네? 그러면 타겟팅 먼저 하고 갑시다. 알겠죠? 봐봐. 졸라 길어. 여기부터네. characteristics. 성격인데, 성질인데 물체의 성질. 뭐와 같은 거냐면 기하학적 형태와 같은 물체의 성질은 그리고 mass distribution 어렵다. 질량 분포와 이런 것과 같은 물체의 성질은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몇몇의 손가락이네. 손가락이 apply 적용해야 되는데 커다란 힘을 갖다가 적용해야 되는 커다란 힘을 준다는 거죠. 다른 것들보다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서. 정리해보면은 앞에 문장 쌩까세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요 성질들이 요구하는데 손가락이 힘을 더 주래. 왜? 빈칸을 유지하려고. 됐습니까? 그럼 손가락에 힘을 주는 이유가 뭐 하려고? 빈칸 하려고. 됐습니까? 손가락에 힘을 주는 이유가 빈칸을 유지하려고. 요것만 기억하자고. 왜 손가락에 힘을 줄까? 됐습니까? 요것만. 타겟팅 할 때 빈칸이 길잖아. 이해가 안 되면 핵심적인 주어와 동사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최대한 쉽게 타겟팅을 하자고.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나가야지. 왜냐면 빈칸 문장이라는 게 글의 첫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빈칸을 타겟팅한다는 명분으로 글을 지금 중간부터 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글을 중간부터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해를 해놓고서 첫 문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연결사가 지금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소재와 주제는 계속해서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가본다. 손이나 그리퍼 뭔지 모르면 지나가세요. 손이랑 비슷한 거겠지. 집게야. 손이랑 집게가 has been directed. 향해지는 거야. 어디 쪽으로? 물체 쪽으로 향해지면 뭐 하려고? 뻗으려고. 잡으려고. 그것은 잡힐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물체 쪽으로 뻗으면 잡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grasping. 잡는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손가락이 쥐는 걸 필요로 해. 뭐래? 물체를 안전하게 쥐는 걸 필요로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쥔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손으로 딱 쥐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안전하게. secure grip, 안전한 그립은 뭐냐면 거기서 물체가 슬립하거나 muve하지 않는 거야. 물체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야. 딱 이 상태로 고정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특히나 뭐 할 때? displaced 될 때. 뭔 말이야? 모르면 지나가라고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뭐 방해받을 때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무튼 꽉 쥐고 있는 걸 말한다. 당신의 잡는 건데 해머를 잡는 것이 여기 뭐야? 미안. 여기 연결사가 숨어 있었어. 못 봤어 나도. 됐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이 주제가 되겠죠. 쌤도 못 봤다. 미안해. 다시 읽어볼까? 안전하게 준다는 것은 이게 주제로 바뀌는 순간 두 번 읽어야 되겠지.
이 안전하게 잡는 것은 뭐냐면 물체가 슬립하거나 무브하지 않는 거야. 특히 뭐 할 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스 될 때. 됐습니까? 이게 주제야. 그러면 안전한 잡기란 물체가 뭐 하지 않는 거?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고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잡는 거, 해머를 잡는 게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대. 만약에 knocking against something, 뭔가에 부딪히는 것이 야기시킨다면, 너가 그것을 떨어뜨리도록 야기시킨다면 안전한 게 아니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의 전제 조건은, 단단한 어떤 잡기의 전제 조건은 힘인데, 핑거에 적용되는 힘이, 핑거에 들어가는 힘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똑같은 말이네. 아, 주제를 잡으니까 이보다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빈칸 문장. 특징인데 다 쌩깔게. 특징은 요구하는데 손가락이 커다란 힘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보다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유지하는 거야? 써보세요, 여러분들. 뭐를 유지하는 거야? 있는 글자 써봐. 핑거에 적용된 힘이 뭐 한다는 거야? 서로의 밸런스를 유지해주죠. 그러면은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말, 힘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균형 유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아니면은 또 써볼까? 안전한 잡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한 잡기.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됐습니까? 또 읽어볼까? 잡기와 support force, 어떤 지지하는 힘이 반드시 매치, 딱 부합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fragility, 어떤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물음? 약간 그 물체의 그 물렁거림? 이런 것과 일치해야 되는데 에그가 필요로 한데 더욱더 섬세한 터치를 뭐보다? 바위보다는. 왜냐면 얘가 더 부서지기 쉬운 거니까, 에그가. 그러면은 균형 유지나 안정한 잡기, 에그 같은 거는 바위같이 단단한 것보다 덜 민감한 것보다 더 조심히 다뤄야겠죠. 됐습니까? 뭐를 위해서? 균형 유지나 밸런스 아니면 안전한 잡기 등을 위해서. 요게 딱 들어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 지문이 조금 비교적 쉬움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보기가 단어 보기예요. 이런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지만 은근히 어렵습니다. 뭐가 안 되면? 타겟팅. 그리고 확실하게 주관식화 안 되면 이게 어렵단 말이야. 봐봐. 우리가 쓰고 싶은 답은 밸런스거든. 어디 있습니까? 디스턴스 어때? 거리? 말도 안 되지. efficiency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효율성이 웬 말이야? 모빌리티는 이동성이니까 오히려 밸런스랑 반대말이지. 디렉션은 방향이 무슨 말이야? 이것도 이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stability, 안정성, 요거밖에 안 되죠. 있는 글자를 갖다가 쓰자고.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빈칸까지를 좀 마무리를 해봤고, 자, 36번부터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지금 옷은 똑같은데 약간 머리 스타일 바뀌지 않았니? 야, 이게 가끔씩 음향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음향이 좀 씹힌다라고 해가지고 세 문제는 다시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순서와 배열 문제부터 들어가 보자. 보시면 It is a general belief.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인데 뭐가 일반적인 믿음이냐면 곤충들이야. 열대지방에 있는 곤충들이 더욱더 크고 컬러풀, 다채롭대. 뭐보다? 템퍼레이트면 온화한 거니까 온화한 지역에 있는 곤충들보다 더 크고 다채롭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역접의 접속사인 do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 do가 나왔을 때 비록 A이지만 B하다라고 하면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A 얘기는 크게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B 얘기만 집중한 상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제시물을 한번 뭐 하자? 요약해보자. 어렵지 않거든? 봐봐. 그 열대지방에 였을까? 열대지방의 곤충들은 얘는 더 크고 뭐하다? 다채롭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더 크고 다채로운. 색깔이 알록달록한가 봐.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보자.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봐봐.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소재를 잘 붙여가 보자고. A번 볼래? It remains to be seen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말이거든. mimicry라고 하면은 모방이니까 모방이라는 게 트로픽, 열대지방에서 더 흔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봐도 소재가 뭐야? mimicry, 모방이거든. 그러면은 제시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열대지방 곤충들이 더욱더 크고 다채롭다, 색깔이 다양하다 요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모방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붙기는 조금 난해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at the same time, 동시에 다양한, 네이스템은 뭔가 좀 성질이 고약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고약한 곤충들은 뭔가 이게 뭔가 해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이 되겠지. 이런 곤충들이 서로를 닮아 있대. 동시에 이런 곤충들, 약간 해로운 성질이 있는 곤충들은 서로를 닮아 있는데 더 쉽게 만든대. 그 포식자가 기억하고 그들을 피하도록 저거 그 해로운 그 네이스티한 것들이네.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이렇게 만든대. 어떠니? 근데 이거는 아예 소재가 튄다의 느낌까지는 아니고 뭔가 닮아있다? 그러니까 곤충들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아닐 이유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을 이유도 없지만 아닐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세모라고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씌워봐. To our eyes, 우리의 눈에는 밝게 채색된 곤충들이 아름답대. 그런데 포식자한테는, 새와 같은 포식자한테는 밝은 색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단락을 잡을 때 소재를 같이 붙여야 돼. 그러면 열대지방 곤충이 더 크고 다채롭다. 요게 지금 제시문의 말 아니었어? 그러면 B보다 C가 더 적합한 거 이해하겠니? 왜냐면 여기 계속 색깔리게 하니까. 밝게 빛나는 곤충들은 더 아름답다. 그런데 포식자한테는 밝은 색깔이 워닝 사인이다. 이렇게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C로 가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일단은 처음에 붙인 상태에서 시작을 좀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거기서 밝게 빛나는 색깔들 이런 것들이 경고 신호인데 나타낸대. 뭘 나타내냐면 그 곤충이 담고 있을 거라고. 밝게 곤충들이 빛나면 뭔가 고약한 화학적 혼합물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한대. 뭔가 알록달록하면 이쁘긴 한데 포식자한테는 알록달록하네? 저거 되게 맛없는 거 아니야? 되게 해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몇몇 완벽하게 이노큐어스 밑에 있을 겁니다. 무해한 곤충은 미믹, 따라한대요. 모방한다가 여기 나오네, 그죠? 색깔을 턱식한 어떤 그 종들의 색깔을 따라해. 나는 무해하지만 나도 먹히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식자가 알록달록한 것들은 피하니까 나는 비록 무해하지만 나도 색깔을 저렇게 입으면 얘네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scaring 하니까 무서운이잖아. 그치? 무섭게 해서 오프, 쫓아낸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포식자를 뭐를 통해서 subterfuge 하면은 속임수가 되겠죠. 밑에 있어. 속임수를 통해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색이 뭐다? 색이 경고 신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무해 곤충들이 요 색을 뭐 한다? 색을 모방한다. 이 모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A로 가볼까 다시? 근데 이 모방이라는 게 열대지방에서 더 흔한 건지 열대지방 곤충들에게 더 흔한 건지는 지켜볼 일이야. 나쁘지 않지. B 가볼까? 동시에 수많은 뭔가 고약한 곤충들이 서로를 닮아있대. 그니까 잘 봐봐. 이게 A로 가도 나쁘지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 B로 가도 나쁘지가 않은 거 알겠니? 왜냐면 그러니까 무해한 곤충들이 색을 모방하려고 해.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게다가 이런 뜻이잖아. 그치? 게다가 이런 수많은 곤충들이 또 닮아있기까지 해. 색도 비슷한데 모양까지 닮아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모방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모방이라는 소재가 나오지만 여기 위에는 대놓고 모방이지. 미미크리니까. 밑에는 닮아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모양에 대한 모방이죠. 그러니까 A로 갈지 B로 갈지가 어렵단 말이야. 됐습니까? 우리가 강의를 좀 참고해 봤을 때 여태까지 이용한 소재가 해석도 있지만은 요 소재를 갖다가 붙여가서 우리가 쓰인 걸 알았잖아. 그치? 그런데 붙여보니까 이래. 그러니까 B를 붙였어. 미안해. C를 붙였죠. C를 붙였는데 요게 A로 갈지 아니면 B로 갈지가 좀 난해한 거야. 됐습니까?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어쨌든 간에 순서 배열은 요 쉬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어렵고 요것도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나마 남은 방향이 뭐야? A인지 B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차피 CAB로 가던 CBA로 가던 AB의 관계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럼 A를 좀 읽어볼게. 이 모방이라는 게 열대지방 곤충들한테 더 흔한 건지는 지켜보지. 아마도 뭐 때문에? 더욱더 큰 그 포식자의 압력 때문에 포식자가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모방하려고 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야. 혹에 그 모방하는 종들의 퍼센테이지가 똑같은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온화한 지역에 있는 곤충들의 비율만큼 똑같은지를 보는 것을 한번 지켜볼 일이래. 뭔가 A번은 열린 결말 느낌 나거든. 됐습니까? B가 볼까? 동시에 이런 것들이 서로를 닮아 있대. 더 쉽게 만드는데 포식자가 기억해서 저거 맛없는 거야. 도망가도록 한다는 거야. 이러한 두 가지의 미미커리가 at play 작동하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아하, 그러면 these two kinds of mimicry가 있어야 되죠. 여기 읽다 보니까 얻어 걸리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기능적 단서로서 이러한 두 가지의 모방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가기 전에, 잘 봐봐. 여기에 가기 전에 모방이라는 게 몇 가지 종류가 나와야 돼?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지. 일단은 한 가지 모방 어디 있었어? C의 색깔 모방하는 거.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A의 모방이 있니? 모방의 종류가 있니? 그냥 모방이라는 게 열대지방에 더 많은 건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만 쓰지. 그러니까 모방의 종류가 안 나오죠. 근데 B를 보니까 여기서 서로를 닮아 있다. 이거는 뭐야? 요거는 모양을 모방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곤충들이 모양을 모방한 거래. 모양 보방? 모양을 모방하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엮을 때 당연히 얘가 쌓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모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하,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두 개의 관계를 보려다가 얘도 읽고 얘도 읽는 와중에 얘를 봤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 종류의 모방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C에서 어디로 가는? B로 가는 형태가 맞다 이거죠. 됐습니까? 계속 읽어보자. 많은 뚜렷한 종들이 있는데 서로를 닮은 종들이 있고 그것이 어렵게 만든데 정확하게 그 판단하는 거, 그 확인하는 거 어렵게 한대. 이른바 뭐 열대 버터플라이, 뭐 열대 지방의 나비라고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대요. 이렇게 해서 색깔 모방 하나, 모양 모방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A를 보니까 여기 약간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만 이 열대지방에서 이 모방이라는 게 더욱더 우세한 건지 더욱더 일반적인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일종의 결말인데 약간 열린 결말이죠. 지켜보자는 거니까. 이렇게 결말까지 이어지는 A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B를 C에 붙여놓고 보니까 이 결말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하지만 모르는 거다.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 CBA가 정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야 돼. 뭐다? 소재. 그러니까 글을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조금 평면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해석 한 줄 한 줄 해석해서 물론 전체를 보는 거지만 해석을 하면 평면적이지만 우리가 소재 같은 거라든지 우리 문제 푸는 어떤 원리들을 적용하면 독해를 한다고 하거든. 그럼 글이 입체적으로 보여.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단 혹은 문장 간의 관계가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이 방향을 신경을 쓰면서 읽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강의에서 말했던 워딩을 잘 기억하세요. 소재를 붙여간다. 어려우면 쉬운 방향을 선택한다. 됐습니까? 요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잠깐만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38번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장 삽입 문제고, 자, 시작해봅시다. 보면은 제시문에 뭐가 없어?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한 지문 속에 뭐가 있을 것이다? 단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보자고요. 됐습니까? 읽어볼게. 매우 종종 그러한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한 asymmetrical 비대칭적인 어떤 권력 상황 속에서 근데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제시문에서 search가 나오니까 search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반드시 지문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문에 있는 그 어떤 이런 권력사항을 보자마자 그 뒷문장에 넣어야겠다 이 생각은 위험하다고. 단서를 갖다가 제시문의 단서를 갖다가 꽂아 넣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강조를 하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이해해야 돼. 이제 이런 비대칭적인 권력 상황 속에서 밑에 있는 그룹은 결론 지었대. 결론 짓는데 유일한 효과적인 전략인데, 정의를 추구하는 효율적인 전략은 뭐냐면 violent, 폭력적인 confrontation, 대립이래.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상황 속 뭐라고 할까? 북한이라고 할까?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뭐를 얻는, 정의를 얻는 효율적인 방식이 뭐다? 폭력적으로 대립하는 거다. 아, 북한이면 안 되겠다. 막아 죽겠다 그러면은. 그죠? 아무튼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방식은 폭력적인 대립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갑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가볼게. 긴장감인데, 평화와 정의 사이의 긴장감은 특히나 분명한데 어디서 분명하냐면 극단적인 경우, tyrannical, 폭력적인 정부의 극단적인 경우에 되게 뚜렷하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와 뭔가 정의 사이의 긴장감이 이런 뭔가 비대칭적인 이런 상황 아니야. 폭력적인 군주, 폭력적인 정부면은 이게 비대칭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서를 처음에 활용해가지고 꽂아 넣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이해돼? 됐어? 이러한 정부들은, 이러한 정부가 뭐겠니 여러분들? 이러한 정부가 여기에 있는 폭력적인 정부 이거 아닐까? 돼요? 사용하는데 국가의 법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을 사용한대. 그래서 침해하는데 근본적인 경제, 정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대. 누구의 권리냐면 그 밑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시민이라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 자체를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긴장감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하부 그룹의 뭔가 권리를 침해한다. 됐어? 계속 가볼게. Therefore니까 그대로 흐름은 이어져야 돼요. 이러한 시스템들, 여기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these systems로 받는 게 나쁘지 않죠.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용될 수가 없대. 효과적으로 흐름 그대로 마이너스 걔네 뭐 하기 위해서? 정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 괜찮아? 협상이라는 게 유사하게, 봐봐. 여기서 유사하게라고 하면은 아까 therefore처럼 흐름만 생각해보면 얘도 뭐 인과접속사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 앞에랑 뒤에랑 흐름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imilarly도 유사하게니까 앞에가 마이너스였으면 뒤에도 마이너스여야겠죠 여러분들. 이해되니? 봐봐. 협상도 비슷하게 unlikely 뭐일 것 같지 않냐면 효과적일 것 같지 않대. 여기도 마이너스거든. 나쁘지 않아요. dominant group, 왜냐면 우세한 그룹이 rarely가 부정이지 거의 자발적으로 협상한다 안 한다? 안 할 거기 때문이야. 어떤 동의에, 어떤 동의냐면 그들에게, 이 도미넌트 그룹에게 주는 건데 힘을 덜 주는 거야. 레스니까. 그리고 어떤 자원을 덜 주는 거야. 그런 동의에는 합의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쵸? 협상할 때 내가 상위권자인데 그 사람한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은 거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협상도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거에 협상하지 않을 거니까 타협, 네고시에이션도 별로라는 겁니다. 4번 볼게. yet, 흐름이 이제 바뀌겠군. 그러나 이런 걸 잘 보라고. 알겠습니까? violence는 폭력이라는 게 초래하는 경향이 있대.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하는데. 오? 뭐야? 여기까지 그대로 마이너스로 잘 이어졌거든. 그러면 yet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본 건 뭐냐면 쭉 마이너스였다가 yet가 나오는 순간 플러스로 바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폭력이 더욱더 큰 폭력을 초래할 것 같다는 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yet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뭔가 단절이 딱 끊어지는 게 느껴지니? 왜냐면 yet라는 게 역적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어질 거면 여기는 플러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봐. 매우 자주 그러한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비대칭적인 상황이 이딴 상황들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폭력적인 거, 시스템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 타협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부의 그룹이 결론 짓기를, 야 그러면 타협도 안 되고 뭐 비대칭적인 상황, 군주정치가 다 안 되니까 유일한 방법, 정의를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적으로 맞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폭력도 뭐다? 이렇게 보니까 이 폭력이라는 소재까지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어디서? 여기서. 폭력 어디서? 여기.
그러면 여기는 나름대로 유일한 돌파구가 이거다라고 플러스로 주는데 다시 한번 yet가 들어가면서 꺾이지. 근데 폭력이 말이야. 더 큰 폭력을 초래한다. 니네들 쿠데타 일으키잖아. 그러면은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찾아봐 죽일 거야.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정확히 정답이 4번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연결사가 없으면 문제가 어려워요. 연결사가 제시문에 없으면 문제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절을 생각해보자. 됐습니까? 단절이 안 느껴지면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할게. 소재를 붙여보자. 소재 붙이기.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말이 얘를 보는 순간 얘 근처에 있겠다는 생각은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느껴지는 순간 아니면 단절이 느껴지는 순간 얘가 보이고 얘가 느껴지는 순간 단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강의에서 배웠던 포인트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38번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4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어렵지 않거든? 봅시다. 제시문부터 볼게. 재밌지 않니 이 내용? 뭔가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 같잖아. 그렇지? 가볼래?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 보려는 실험이야. 어떻게 삶의 이벤트와 잘 보세요. 소재를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시문은 목숨 걸고 파악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글이 이걸로 요약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으란 말이야. 여기는 단어를 그렇게 어렵게 안 주거든. 됐습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다음에 성격이 이 두 가지가 소재거든.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 거야.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건들, 그 성격이 있겠지. 이 성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에? 행복에. 이런 실험에서 옵티미스트가 성격이 밝은 사람들 아니야. 그쵸? 이 긍정주의자들은 조금 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그리고 결과가 보여주기를 성격과 사건들을 봐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부정어주의하라고. 이건 빈칸도 마찬가지 요양문도 마찬가지 전부 다 부정문주의 하셔야 돼요. B가 아니다래. 됐습니까? 이해돼요? 낫을 주의하자. 이것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알겠니? 가볼게. 그러면 결국에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성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 연결사를 찾고 가면 좋거든요. 가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보이는 것부터 보자. 인스테드 보이지?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사실상 같은 말이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kewise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두 개인 것 같은데 나오면 또 체크하자. 오케이. 가볼게. 연구에서 실험자들이 인터뷰했는데 그 국가 빅토리아 주에 있는 거주자들을 인터뷰한 거야. Over many years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요거 그대로 그 문장 똑같이 나왔지. 봐봐 어디 갔냐? 여기구나. 어떻게 삶의 사건들과 퍼스널리티가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고 본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들은 알고 싶었어요. 정도를. 그 다음 여러분들 팁을 주자면 익스텐드가 정도인데 항상 익스텐드는 to which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그냥 이럴 때는 물론 해석 정확히 할 수 있지만 버리고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 이렇게 가면 더 편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성격 versus가 vs야. 우리가 뭐뭐 대 뭐뭐 할 때 한국 대 일본어 할 때 vs지. 그게 versus야. 알겠습니까? 사람의 성격 뭐에 대해서 어떤 것들 이게 사건들이겠지.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 이것이 that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성격이 행복과 어떤 안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를 알고 싶었다. 뭐를?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성격이 사람의 이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성격이라는 게 차지할 수 있는데 say면 예를 들어서 한 행복의 40%를 차지할 수 있고
반면에 삶의 사건들이 뭐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안 좋은 게 일어나는지 이게 60%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 예를 한번 들어본 거야. Alternatively 아니면 대안적으로 아마도 성격이 좀 더 중요하다. 지금 위에는 성격이 40%니까 덜 중요한 거지. 반대로 성격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야.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꾸 우리가 뭘 기다리냐면 그래서 결과가 뭔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연구가 진행되면서 뭐가 분명해졌냐면 똑같은 종류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똑같은 사람에게는 over and over again 연속해서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운이 좋고 비슷하게 lots of bad experience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와 같은 거냐면 뭐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직업을 잃거나 실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seem to encounter 마주치는 것 같은데 한 가지의 나쁜 것들을 연속해서 after another 계속해서 마주치는 것 같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럭키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럭키한 거고 안 좋은 사람들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배드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진 않네. 그들의 가정인데 성격과 삶의 사건이 뭔가 separate 분리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행복에 대해서 분리된 따로따로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틀렸던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포인트가 이 개인의 성격과 삶의 이벤트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분리된 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히려 대신에 성격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래. 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옵티미스트는 잘 보세요. 여기 문장에 거의 갖다 빼다 박은 거야 이거는. 긍정주의자들은 더욱더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대요. 반면에 패시미스트, 부정주의자들은 더욱더 네거티브한 경험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격 그리고 플러스 뭐가?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게 뭐에 영향이 있다? 뭐에 영향이 있다? 행복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다음에 찾아보자고요. 봐봐. 다시 볼게. 실험에서 삶의 사건과 성격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실험에서 긍정주의자들은 더욱더 어떤 경험? 포지티브가 되겠죠. 아까 봤으니까. 뭐 있어? fortunate 있네.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 보면 되지. 얘는 dependent니까 독립적이다. 얘는 irrelevant니까 관련이 없다지. 그런데 결과가 보여주기를 성격과 이벤트가 뒤에 보지 말고 봐봐. 성격과 이벤트가 그냥 말로 말하세요. 관련이 있어 없어? 있잖아. 성격과 사건이 합쳐져야 행복이니까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관련이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not이 있으니까 얘는 관련이 없다 해야지 둘이 합쳐지면 관련이 있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B만 봤을 때는 관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관련이 없어야지 not이랑 합쳐져서 관련이 있다로 바뀌겠죠. 이거 이해되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정어 처리가 어려운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not을 같이 합쳐보니까 얘가 없으면 그냥 relevant지. 성격과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얘를 포함시키니까 관련이 없다가 들어가야죠. 다음 몇 번? 4번으로 가는 거야. irrelevant. 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해놓고서 마지막에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거 맞네. 이거 의존적인 거니까. 의존적인 거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번 같은데 얘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있으니까 얘가 반대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의존적인 건 서로서로 영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not이 붙으니까 독립적이다. 즉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반대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7회까지 좀 마무리를 해봤고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1점, 2점이라도 올린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 무한 질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